오후 3시 17분. 공원 벤치 위로 그림자가 들이온다. 곧 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떨린다. 비가 내린다. 온몸이 젖어간다. 우산도 없다. 그래도 일어서지 않는다. 그날 내가 한눈을 팔았습니다. 벤치 아래 낡은 분필 자국. 15년 전 날짜가 희미하게 남아있다. 노인의 손이 그 위를 쓸어내린다. 하루라도 안 오면 내가 용서받는 것 같아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어느 지역에서 들으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따뜻함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이 일은 작년 봄부터 시작됐다. 매일 오후 3시 17분. 정확히 그 시간이면 한 노인이 공원 벤치에 앉았다. 같은 벤치, 같은 방향, 같은 자세. 단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었다. 처음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공원엔 늘 노인들이 있으니까. 산책하고 앉아서 쉬고 친구들과 수다 떨고 그런 풍경이 낯설지 않았다. 하지만 이 노인은 달랐다. 비 오는 날에도 왔다. 눈 오는 날에도 왔다. 지난 여름 폭염경보가 내려진 날에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늘로 피했는데 그 노인만 햇빛 아래 그대로였다. 공원 관리인 최 씨가 먼저 이상함을 느꼈다. 그는 20년 넘게 이 공원을 관리해 왔다. 별의별 사람을 다 봤다. 노숙인, 취객, 싸우는 연인, 가출 청소년. 하지만 이런 노인은 처음이었다. 저 어르신 뭐 하시는 거예요? 최 씨가 동료에게 물었다. 글쎄요. 매일 똑같은 시간에 오시던데. 며칠째예요? 한 달은 넘은 것 같아요. 최 씨는 노인을 유심히 관찰했다. 노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책을 읽지도 휴대폰을 보지도 음식을 먹지도 않았다. 그냥 앉아서 한 방향만 바라봤다. 놀이터 방향이었다. 사람들이 하나둘 수군거리기 시작한 건 그로부터 2달 후였다. 저 사람 뭐야? 조깅하던 30대 여자가 옆 사람에게 물었다. 매일 저기 앉아 있던데. 노숙인이에요? 아닌 것 같은데. 옷이 깔끔하잖아. 노인은 깔끔했다. 옷도 단정했고 머리도 정돈돼 있었다. 면도도 깨끗하게 했다. 정신이 온전해 보였다. 그런데 왜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만 앉아 있을까? 주말이 되자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가족 단위로 나온 사람들이 노인을 힐끗거렸다. 아이들은 신기한 듯 쳐다봤다. 엄마, 저 할아버지 왜 저기만 앉아 있어? 쉬시나 봐. 근데 맨날 저기 계시잖아. 너 어떻게 알아? 지난주에도 봤어. 그저께도 봤고. 엄마는 아이의 손을 꽉 잡았다. 왠지 모르게 불안했다. 그날 저녁 학부모 카카오톡 단체방이 들썩였다. 공원에 매일 앉아 있는 노인 있는 거 아세요? 저도 봤어요. 좀 이상하던데. 혹시 애들한테 뭐 하는 거 아닐까요? 신고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법적으로 문제되나요? 그냥 앉아만 있는데. 사람들은 불안해했다.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왜 매일 같은 시간에 오는지, 무엇을 기다리는지, 정체가 뭔지. 소문이 번지기 시작했다. 15년 전 이 공원에서 실종 사건 있었대. 한 학부모가 인터넷 검색 결과를 공유했다. 정말? 시간대가 비슷하대. 오후 3시쯤. 그럼 저 노인이랑 관련 있는 거 아냐? 무섭다. 애들 저 근처 못 가게 해야겠어.
아이들은 그 벤치를 피해 다니기 시작했다. 어른들도 일부러 먼 길로 돌아갔다. 하지만 노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김성훈, 52세. 매일 저녁 산책을 하는 남자였다. 이혼 후 혼자 사는 지 5년째. 회사에서 돌아오면 할 일이 없어서 공원을 걸었다. 그도 그 노인이 신경 쓰였다. 처음엔 그냥 지나쳤다. 하지만 매일 정확히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있는 모습이 묘하게 기억에 남았다. 성우는 원래 관찰하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었다. 사람들의 패턴, 습관, 행동을 보는 게 재미있었다. 진짜 매일 올까? 성우는 호기심이 생겼다. 그날부터 메모를 시작했다. 스마트폰 메모장에 기록했다. 날짜, 시간, 날씨, 노인의 옷차림, 표정. 1일째, 3시 17분. 맑음. 회색 재킷, 표정 없음. 2일째, 3시 17분. 흐림. 검은 점퍼, 표정 없음. 7일째, 3시 17분. 비. 갈색 코트, 우산 없음. 젖어 있음. 15일째, 3시 17분. 맑음. 회색 재킷, 벤치 아래 자주 내려다봄. 28일째, 3시 17분. 토요일. 맑음. 검은 재킷, 주머니에서 뭔가 꺼냈다 넣음.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다. 초 단위로 오차가 없었다. 3시 17분 정각이면 노인은 벤치에 앉아 있었다. 3시 16분엔 없었다. 3시 18분엔 이미 앉아 있었다. 도대체 뭐라는 걸까? 성우는 노인을 더 자세히 관찰했다. 노인은 가끔 벤치 아래를 내려다봤다. 5분에 한 번 정도. 마치 뭔가 확인하듯이. 그리고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냈다가 다시 넣었다. 펼치지 않았다. 그냥 만지기만 했다. 손가락으로 모서리를 쓰다듬었다. 노인은 정확히 일시간을 앉아 있었다. 4시 17분이 되면 일어났다. 느리게 걸어서 공원을 나갔다. 매번 같은 방향이었다. 한 달이 더 지났다. 성운의 기록은 60일을 넘어섰다. 이제 성운도 3시 17분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 벤치를 쳐다봤다. 노인은 항상 거기 있었다. 어느 날 성운은 용기를 냈다. 시계가 4시 10분을 가리켰다. 노인이 일어서기 7분 전이었다. 성운이 천천히 다가갔다. 발소리를 최대한 죽였다. 하지만 노인은 이미 알고 있었다. 앉으세요. 노인이 먼저 말했다. 성운이 놀랐다. 네, 옆에 앉으세요. 2달 넘게 저를 관찰하셨잖아요. 성운의 얼굴이 붉어졌다. 죄송합니다. 그냥 궁금해서. 괜찮습니다. 앉으세요. 성운이 조심스럽게 벤치 끝에 앉았다. 노인과 한 뼘 정도 거리를 뒀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뭐 기다리세요? 성운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노인이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맑았다. 치매나 정신질환 같은 건 없어 보였다. 곧 옵니다. 누가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놀이터를 바라봤다. 아이들이 그네를 타고 있었다. 웃음소리가 들렸다. 언제 오는데요? 곧요.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오래요. 며칠이요? 몇 달이요? 노인이 작게 웃었다. 슬픈 웃음이었다. 몇 년이요? 성우는 숨을 들이켰다.
몇 년을 매일 3시 17분에 여기 앉아서 누군가를 기다린다고? 가족분이세요? 노인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 정확히는 끄덕였다.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듯 했다. 그럼 친구분이요? 비슷합니다. 왜 안 오세요? 노인의 눈빛이 흔들렸다. 순간적으로 무언가가 스쳤다. 고통? 아니, 그보다 더 깊은 것. 못 오니까요. 연락은 되세요? 안 됩니다. 그럼 성훈이 말을 멈췄다. 더 물어선 안 될 것 같았다. 뭔가 건드리면 안 될 선이 보였다. 노인이 손목 시계를 봤다.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네, 시간이 됐어요. 4시 17분이었다. 정확했다. 노인이 천천히 일어섰다. 무릎이 좋지 않은지 한 손으로 벤치를 짚었다. 어르신, 성훈이 불렀다. 노인이 돌아봤다. 다음에 또 와도 돼요? 이 벤치는 누구나 앉을 수 있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걸어갔다. 등이 구부러져 있었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성우는 노인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다. 그날 밤 성우는 잠이 오지 않았다. 노인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다. 그 슬픔, 그 무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다음 날 성우는 일찍 공원에 갔다. 3시 10분. 벤치는 비어 있었다. 성우는 근처 나무 뒤에 서서 기다렸다. 3시 16분. 노인이 나타났다. 공원 입구에서 천천히 걸어왔다. 발걸음을 세어보니 정확히 100걸음이었다. 노인은 그 걸음으로 1분을 맞췄다. 3시 17분 정각. 노인이 벤치에 앉았다. 성우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노인이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냈다. 이번엔 펼쳤다. 사진이었다. 노인이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다. 손가락으로 사진 속 무언가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다시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다. 성우는 궁금했다. 사진 속엔 누가 있을까? 노인이 기다리는 사람일까? 주말이 됐다. 성우는 토요일에도 공원에 갔다. 3시 17분. 노인은 거기 있었다. 일요일에도 갔다. 역시 있었다. 그 주말 공원 관리사무소에 민원이 들어왔다. 벤치에 매일 앉아 있는 노인 때문에 불안합니다. 조치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이 무서워해요. 월요일 오후 경찰이 출동했다. 순찰차 한 대. 2명의 경찰관이 노인에게 다가갔다. 성우는 멀리서 지켜봤다. 어르신, 신분증 좀 볼 수 있을까요? 젊은 경찰관이 공손하게 물었다. 노인이 조용히 지갑을 꺼냈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익숙한 듯 했다. 경찰관이 신분증을 확인했다. 이름 박경수, 나이 73세. 주소 여기서 2블록 떨어진 신성 아파트 402호. 잠시만요. 경찰관이 무전기를 들었다. 박경수, 73세. 전과 조회 부탁합니다. 잠시 후 무전기에서 답이 왔다. 전과 없음. 신고 이력 없음. 경찰관이 신분증을 돌려줬다. 어르신, 왜 매일 여기 계십니까? 약속이 있습니다. 나이든 경찰관이 끼어들었다. 누구랑요? 상대방 이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언제 만나기로 하신 건데요? 매일입니다. 매일이요? 경찰관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이상한 사람이긴 한데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었다.
젊은 경찰관이 좀 더 부드럽게 물었다. 혹시 치매 검사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있습니다. 정상이에요. 가족분들은 어르신이 여기 계시는 거 아세요? 압니다. 뭐라고 하시던가요? 아무 말 안 합니다. 나이 든 경찰관이 한숨을 쉬었다. 어르신, 주민들이 좀 불안해 하시거든요. 다른 벤치로 좀 옮겨주실 수 있으세요? 노인이 고개를 저었다. 안 됩니다. 왜요? 여기여야 합니다. 무슨 이유가 있으세요? 약속 장소니까요. 경찰관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게 불법은 아니니까. 이상하긴 해도 범죄는 아니니까. 혹시 불편한 일 생기면 연락 주세요. 경찰관들이 명함을 주고 갔다. 노인은 명함을 받아서 주머니에 넣었다. 성우는 그 장면을 다 봤다. 노인이 얼마나 단단한지 알 수 있었다. 흔들리지 않았다. 경찰이 와도 사람들이 수군거려도 그의 가을이 왔다.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두꺼운 옷을 입었다. 공원엔 사람이 줄었다. 하지만 노인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다. 어느 날 오후 하늘이 어두워졌다. 구름이 빠르게 몰려왔다. 천둥이 쳤다. 사람들이 우산을 펼치며 뛰어갔다. 3시 17분.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성우는 공원 입구 정자 아래 서 있었다. 우산을 가져오지 않았다. 비를 피하며 벤치 쪽을 봤다. 노인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우산이 없었다. 비를 그대로 맞고 있었다. 옷이 젖기 시작했다. 머리카락에서 물이 흘러내렸다. 어르신, 성운이 소리쳤다. 하지만 빗소리에 묻혔다. 성우는 정자를 뛰쳐나갔다. 비를 맞으며 달렸다. 어르신, 성운이 노인 앞에 섰다. 자신의 재킷을 벗어서 노인 머리 위에 펼쳤다. 이러시면 안 돼요. 감기 걸려요.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이 안 됐다. 괜찮습니다. 괜찮긴요. 일어나세요. 저기 정자 있어요. 안 됩니다. 왜요? 노인이 손목시계를 봤다. 유리에 빗방울이 맺혔다. 아직 시간이 안 됐어요. 무슨 시간이요? 3시 17분부터 4시 17분까지 있어야 합니다. 지금 몇 시인데요? 3시 27분이요. 성우는 말문이 막혔다. 50분을 더 비를 맞겠다고? 어르신, 대체 왜 이러세요?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노인이 작게 웃었다. 슬픈 웃음이었다. 벌입니다. 네, 내가 받는 벌이에요. 무슨 벌이요?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한 벌이요. 성우는 더 묻지 못했다. 노인의 눈빛이 너무 슬펐다. 너무 무거웠다. 그래도 건강은 챙기셔야죠. 건강을 챙길 자격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냥 가세요. 젊은 분이 감기 걸리면 안 되죠. 노인이 재킷을 벗어서 성운에게 돌려줬다. 성운은 받을 수가 없었다. 제가 여기 있을게요. 같이 있을게요. 왜요? 그냥요. 혼자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노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성우는 노인 옆에 앉았다. 둘 다 비를 맞았다. 차가운 빗물이 옷을 적셨다. 4시 17분이 됐다. 비는 여전히 내렸다. 노인이 일어섰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내일도 오실 건가요? 네.
그럼 내일 봅시다. 노인이 비를 맞으며 걸어갔다. 등이 더 구부러져 보였다. 성우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집에 돌아온 성우는 옷을 갈아입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했다. 하지만 추위가 가시지 않았다. 몸의 추위가 아니었다. 마음의 추위였다. 그날 밤 성우는 노인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다. 뭔가 단서가 있을 것 같았다. 성우는 손전등을 챙겨서 다시 공원으로 향했다. 밤 11시 공원은 텅 비어 있었다. 가로등만 희미하게 빛났다. 성우는 그 벤치로 갔다. 손전등을 켰다. 벤치 위를 비췄다. 아무것도 없었다. 벤치 등받이를 살펴봤다. 역시 없었다. 그리고 벤치 아래를 비췄다. 뭔가 있었다. 분필로 쓴 글씨,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오래된 것 같았다. 2009, 10, 17, 317pm. 15년 전 날짜였다. 성운의 심장이 빨리 뛰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15년 전 그날 오후 3시 17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성우는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켰다.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했다. 2009년 10월 17일 공원 사고. 검색 결과가 떴다.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청솔공원 놀이터 철봉 붕괴 사고. 7세 남아 숨져. 사고 시각 오후 3시 17분. 함께 있던 조부, 극심한 충격으로 119 신고 5분 지연. 시설 관리 부실 논란. 시, 유족의 배상금 지급. 성운의 손이 떨렸다. 기사를 계속 읽었다. 사망한 박민준 군 7세은 당시 조부 박경수 씨 58세와 함께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다. 사고 당시 박 씨는 휴대폰을 보고 있었으며 철봉이 무너지는 걸 즉시 발견하지 못했다. 박 군은 철봉에 깔린 채 5분간 방치됐고 뒤늦게 신고가 접수됐으나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손주가 철봉에 올라가는 걸 못 봤다.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성우는 기사를 덮었다. 숨이 막혔다. 그 노인이 바로 박경수였다. 그날 사고로 손주를 잃은 할아버지. 다음 날 성우는 출근도 하지 않았다. 회사에 병가를 냈다. 3시에 공원으로 갔다. 3시 17분. 노인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성운이 천천히 다가갔다. 옆에 앉았다. 한동안 말이 없었다. 어르신. 성운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노인이 고개를 돌렸다. 알고 있습니다. 네, 당신이 알아낸 거 알아요. 성운이 입을 다물었다. 노인이 계속 말했다. 기사 찾아보셨죠?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숨길 생각 없었어요. 노인이 한숨을 쉬었다. 깊은 한숨이었다. 그날 제가 한눈을 팔았습니다. 어르신, 민준이가 철봉에 올라가는 걸 못 봤어요. 휴대폰을 보고 있었거든요. 노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누군가 문자를 보냈어요. 그걸 확인하고 있었어요. 겨우 30초였어요. 하지만 그 30초에 말이 끊어졌다. 쿵소리가 났어요. 고개를 들었을 때 이미 늦었습니다. 그만하세요.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아니요. 해야 해요. 15년 동안 아무한테도 제대로 말 못했어요.
노인이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냈다. 낡은 사진이었다. 7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가 웃고 있었다. 밝은 얼굴이었다. 민준이에요. 제 손주. 성훈이 사진을 받아들었다. 아이의 웃음이 너무 밝았다. 철봉이 무너졌어요. 녹슬어서 시에서 관리를 제대로 안 한 거죠. 하지만요, 제가 빨리 신고했으면 살 수 있었어요. 성훈의 가슴이 내려앉았다. 철봉이 민준이 다리를 누르고 있었어요. 의식은 있었어요. 저를 봤어요. 할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근데 전 전화를 못했어요. 손이 떨려서, 정신이 나가서 그냥 서 있었어요. 5분이 지나서야 119에 전화했어요. 그 5분 동안 민준이는 계속 저를 봤어요. 아파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전 아무것도 못했어요. 노인이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구급차가 왔을 땐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병원에서 2시간 후에 죽었어요. 성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냥 옆에 앉아서 듣기만 했다. 아들이, 민준이 아빠가 달려왔어요. 병원에서 절 봤을 때 눈빛이, 말이 끊어졌다. 뭐라고 하던가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게 더 무서웠어요. 장례식 내내 절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며느리는 제 앞에서 쓰러졌어요. 시아버님만 제대로 보고 계셨어도라고 소리쳤어요. 노인이 사진을 다시 받아서 주머니에 넣었다. 1년 후에 아들이 이혼했어요. 며느리가 견딜 수 없었대요. 민준이 방을 볼 때마다 미칠 것 같다고. 아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지금은요? 아들은 다른 도시로 이사 갔어요. 재혼했어요. 1년에 한 번 문자 보내요. 건강하세요라고. 며느리는요? 연락 끊었어요. 완전히. 노인이 벤치 아래를 내려다봤다. 그래서 여기 오는 거예요. 민준이한테 사과하려고. 15년 동안요? 15년도 부족해요. 평생 와야 해요. 성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 하필 이 벤치예요? 여기가 민준이가 마지막으로 앉았던 자리거든요. 네. 철봉 올라가기 전에 여기 앉아서 신발끈을 묶었어요. 할아버지, 나 철봉 탈 거야 라고 말했어요. 전 조심해라고만 했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봤죠. 노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민준이가 웃으면서 저한테 말한 마지막 순간. 성우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3시 17분은요? 사고 시각이에요. 정확히 그 시간에 철봉이 무너졌어요. 1시간 동안 계시는 건요? 민준이가 숨진 시각이 4시 17분이에요. 병원에서 그 1시간이 민준이가 고통받은 시간이에요. 성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흘렀다. 하루라도 안 오면 제가 용서받는 것 같아서요. 노인이 말했다. 그럴 자격이 없어요. 전 민준이를 죽인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어르신. 사고였어요. 아니에요. 제가 한눈만 안 팔았어도, 제가 빨리 신고만 했어도 살 수 있었어요. 시설 관리 문제였잖아요. 그건 핑계예요. 결국 제 책임이에요. 노인이 주먹을 쥐었다. 법적으론 처벌 안 받았어요. 시설 관리 소홀로 시에서 책임졌고 전 보호자 부주의로 끝났어요. 벌금도 없었어요. 벌을 안 받은 거죠.
그래서 제가 만들었어요. 뭐요? 제 감옥을, 제 형벌을. 노인이 벤치를 손으로 쓸었다. 매일 여기 와서 1시간씩 앉아 있는 게 제 형벌이에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아파도.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예요. 성우는 말이 없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가족들은 뭐라고 하세요? 처음엔 말렸어요. 아내가 울면서 그만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전 못 멈췄어요. 지금은요? 아내도 포기했어요. 그냥 내버려둬요. 가끔 우산 챙겨주고, 따뜻한 옷 챙겨주고, 같이 사세요? 네. 하지만 대화는 거의 안 해요. 아내도 힘들어요. 며느리한테 원망 들었거든요. 시아버님을 왜 그렇게 키우셨냐고. 노인이 한숨을 쉬었다. 모두가 고통받고 있어요. 전 때문에. 그날 이후로 성우는 자주 노인을 찾았다. 말없이 옆에 앉아 있었다. 때론 대화를 나눴다. 민준이 이야기, 과거 이야기, 후회 이야기. 겨울이 왔다. 눈이 내렸다. 노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두꺼운 코트를 입고 장갑을 끼고 목도리를 둘렀지만 추위는 막을 수 없었다. 성우는 핫팩을 사서 노인에게 줬다. 노인은 처음엔 거절했지만 성운이 강하게 권해서 받았다.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당신은 왜 이러세요? 노인이 물었다. 성우는 잠시 생각했다. 혼자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당신 인생이 있잖아요. 제 인생은 별로 바쁘지 않아요. 성운이 쓸쓸하게 웃었다. 이혼하고 혼자 살아요. 친구도 별로 없고, 회사 다니고 집 가고, 그게 다예요. 그래도 이런 노인 상대할 필요는 없잖아요.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같이 있고 싶어서요. 노인이 성운을 바라봤다. 오랫동안 바라봤다.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1년이 흘렀다. 성우는 그새 45번 노인을 만났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였다. 노인은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365일. 단 하루도. 그의 봄, 이상한 일이 생겼다. 3시 17분. 벤치가 비어 있었다. 성우는 당황했다. 15년 동안, 아니 적어도 성운이 아는 1년 반 동안 단 한 번도 빠진 적 없었는데, 혹시 아프신가?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성우는 불안했다. 다음 날도 갔다. 역시 노인은 없었다. 3일째 되는 날, 성우는 벤치 위에 뭔가 놓여 있는 걸 발견했다. 작은 신발 한 켤레였다. 아이 운동화. 15년 된 것처럼 빛이 바랬다. 흰색이었지만 누렇게 변색돼 있었다. 신발 옆에 하얀 봉투가 있었다. 성운이 조심스럽게 열었다. 편지였다. 김성운 씨에게 1년 넘게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옆에 있어줘서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먼저 갑니다. 더 이상 이곳에 올 수 없게 됐습니다.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직은 괜찮지만 곧 기억을 잃을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요양병원에 입원시키기로 했습니다. 민준이에게 매일 사과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제 제 의지와 상관없이 끝이 났습니다. 이게 벌의 끝인지 아니면 기억을 잃는 게 더 큰 벌의 시작인지 모르겠습니다. 신발은 민준이가 그날 신었던 거예요. 15년 동안 간직했습니다.
이제 이곳에 두고 갑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세요. 혼자 사시지 마세요. 박경수 올림. 성우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손이 떨렸다.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고 신발을 조심스럽게 만졌다. 작은 신발. 7살 아이의 신발. 15년 전 그날 민준이가 마지막으로 신었던 신발. 성우는 편지에 적힌 주소를 찾아갔다. 신성 아파트 402호. 초인종을 눌렀다. 중년 여자가 문을 열었다. 노인의 아내였다. 누구세요? 저 공원에서 어르신을 자주 뵀던 사람입니다. 여자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사람 만나러 오셨어요? 네. 지금 어디 계신지. 요양병원 갔어요. 어디쯤이요? 여자가 한숨을 쉬었다. 들어오세요. 성훈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은 깔끔했다. 하지만 쓸쓸했다. 사진이 하나도 없었다. 차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앉으세요. 성훈이 소파에 앉았다. 여자는 맞은편에 앉았다. 15년 동안 매일 그 벤치에 갔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여자가 말했다. 말렸어요. 그만하라고. 이제 됐다고. 하지만 듣지 않았어요. 네. 작년부터 이상했어요. 가끔 제 이름을 까먹었어요. 병원 갔더니 치매 초기래요. 여자의 눈이 붉어졌다. 아이러니하죠. 평생 기억하려고 매일 그 자리 갔는데 결국 다 잊게 생겼어요. 어느 병원이세요? 성모요양병원이요. 여기서 차로 30분 거리. 면회 가능한가요? 가족만 가능해요. 근데 여자가 잠시 망설였다. 가세요. 제가 연락해 둘게요. 당신이 오면 면회시켜 달라고.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고마워요. 우리 남편 외롭지 않게 해줘서. 여자가 눈물을 닦았다. 15년 동안 제가 해주지 못한 거예요. 옆에 있어주는 것. 다음 주 성우는 요양병원을 찾았다. 깨끗한 건물이었다. 하지만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복도를 걸으며 여러 병실을 지나쳤다. 노인들이 침대에 누워 있거나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307호. 박경수. 성훈이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노인의 목소리였다. 성훈이 문을 열었다. 노인이 창가에 앉아 있었다. 예전보다 더 마르고 작아 보였다. 어르신. 노인이 고개를 돌렸다. 잠시 멍한 표정이었다가 천천히 웃었다. 성훈 씨? 네, 맞아요. 기억하세요? 지금은요. 노인이 빈 의자를 가리켰다. 성훈이 앉았다. 편지 받았어요. 그래요? 신발도 받고요. 그랬군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여긴 어때요? 성훈이 물었다. 나쁘지 않아요. 밥도 나오고 간호사들도 친절하고. 다행이에요. 근데 노인이 창밖을 봤다. 3시 17분이 되면 자꾸 어딘가 가야 할 것 같아요. 오늘도 그랬어요. 3시 17분에 일어나서 문을 열려고 했어요. 근데 간호사가 막더라고요. 노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민준이한테 가야 하는데, 사과해야 하는데, 어르신. 근데 못 가잖아요. 여기 갇혀 있잖아요. 성우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제가 대신 갈게요. 뭐라고요?
매일 3시 17분에 그 벤치에 가 있을게요. 어르신 대신 노인이 성운을 빤히 쳐다봤다. 왜요? 민준이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노인이 울기 시작했다. 소리내서 울었다. 성운도 눈물이 났다. 고맙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이후 성우는 약속을 지켰다. 매일 3시 17분 성우는 그 벤치에 앉아 있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1시간 동안 사람들은 이상하게 쳐다봤다. 하지만 성우는 신경 쓰지 않았다. 이건 노인과의 약속이었다. 아니, 민준이와의 약속이었다. 몇 달이 지났다. 성우는 요양병원을 일주일에 한 번 방문했다. 노인은 점점 기억을 잃어갔다. 어느 날은 성운을 알아봤고, 어느 날은 몰랐다. 당신 누구세요? 저 성운이에요. 기억 안 나세요? 성운, 성운. 노인이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요. 기억이 안 나네요. 괜찮아요. 무슨 일로 오셨죠? 그냥 무난 인사드리러요. 그래요? 고마워요. 노인이 웃었다. 천진한 웃음이었다. 15년 동안 짊어진 무게가 사라진 듯한 얼굴. 성우는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수 없었다. 어느 날 간호사가 성운을 불렀다. 박경수 어르신 아세요? 네. 오늘 아침에 물어보시더라고요. 벤치가 뭐냐고. 네. 벤치가 뭐냐고. 그게 어디 있냐고. 계속 찾으시더라고요. 성우는 가슴이 내려앉았다. 지금은요? 진정제 드렸어요. 주무시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성우는 병실로 갔다. 노인이 침대에 누워 자고 있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벤치를 잊어가고 있구나. 성우는 생각했다. 민준이를 3시 17분을 15년의 속죄를 잊어가고 있다. 그게 축복일까, 저주일까?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노인은 이제 거의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자신의 이름도 가끔 헷갈렸다. 아내도 모를 때가 많았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뭔가를 떠올리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손주, 네, 손주가 있었던 것 같은데. 민준이요? 민준이, 맞아, 민준이. 노인이 눈물을 흘렸다. 왜 우는지도 모르면서,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슴이 아파요. 성운이 노인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정말요? 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잊었다. 어느 늦가을날 성우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3시 17분. 바람이 불었다. 낙엽이 떨어졌다. 아저씨, 여기 매일 계세요?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7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였다. 성운이 고개를 끄덕였다. 응, 매일 와. 왜요? 약속이 있어서. 누구랑요? 성운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아주 소중한 사람이랑. 아이가 고개를 갸웃했다가 뛰어갔다. 엄마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성운은 시계를 봤다. 4시 17분이 다가왔다. 일어설 시간이었다. 그해 겨울, 노인의 아내가 전화를 했다. 남편이 어젯밤에 갔어요. 네. 조용히 잠든 채로 갔어요. 성우는 말이 없었다. 눈물이 흘렀다.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를 거예요. 와주실래요?
네, 가겠습니다. 장례식장은 한산했다. 조문객이 몇 명 없었다. 아들도 오지 않았다. 문자만 보냈다고 했다. 성우는 영정 앞에 섰다. 노인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웃고 있었다. 아마 15년 전 사진인 것 같았다. 사고 전 고생 많으셨어요. 성운이 절을 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장례를 치르고 며칠 후 성운은 다시 공원을 찾았다. 3시 17분. 벤치에 앉았다. 이제 어떡하지? 성운은 생각했다. 노인도 없고 약속도 끝났는데 여전히 여기 와야 하나? 하지만 몸이 익숙했다. 3시 17분이 되면 자동으로 발길이 공원으로 향했다. 한 달이 지났다. 성우는 여전히 매일 그 벤치에 앉았다. 어느 날 노인의 아내가 공원에 나타났다. 여기 계실 줄 알았어요. 어머님, 아직도 오시네요. 네. 그냥 습관이 돼서. 여자가 옆에 앉았다. 남편이 고마워할 거예요. 15년 동안 혼자 여기 앉아 있었는데 마지막 1년은 누군가 함께 해줬잖아요. 제가 뭘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이. 여자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이거 남편이 남긴 거예요. 당신한테 주라고. 성운이 봉투를 열었다. 편지였다. 성운 씨에게. 이 편지를 쓸 때 제가 아직 정신이 온전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잊기 전에 꼭 쓰고 싶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마지막 1년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혼자였는데 누군가 옆에 있어준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제가 죽으면 더 이상 벤치에 가지 마세요. 당신 인생을 사세요. 좋은 사람 만나고 행복하세요. 민준이는 제가 데리고 갈게요. 이젠 함께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박경수. 성우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그날 이후 성우는 결심했다. 더 이상 매일 오지 않기로. 하지만 완전히 끊지는 않았다. 일주일에 한 번. 3시 17분에 그 벤치에 앉았다. 1시간 동안. 그게 성운의 방식이었다. 노인을 기억하는 방식. 민준이를 기억하는 방식. 봄이 왔다. 벤치 근처에 꽃이 피었다. 개나리, 진달래. 아이들이 뛰어놀았다. 성우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봤다. 어르신, 보고 계세요? 마음속으로 물었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놀고 있어요. 안전하게 놀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결국 용서는 자신에게서 시작되는 것일까? 남에게서 오는 것일까? 어쩌면 둘 다 필요한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용서받지 못해도 멈추지 않는 사죄의 마음이다. 그리고 누군가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해주는 따뜻함이다. 박경수는 15년 동안 속죄했다. 기억을 잃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게 충분했을까?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곁에 한 사람이 있었다. 때론 그게 전부다. 완전한 용서가 오지 않아도, 고통이 사라지지 않아도 누군가 옆에 있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삶은 조금 덜 무겁다. 오늘 이야기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 건강과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가 다음 감동을 이어가는 따뜻한 힘이 됩니다. 공원 벤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비어 있지만 채워져 있다. 누군가의 기억으로, 누군가의 사죄로, 누군가의 따뜻함으로, 그리고 그 벤치 아래 희미하게 남은 분필 글씨 2009, 10, 17, 317pm. 시간은 흐르지만 어떤 순간은 영원히 멈춰 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 어딘가에.